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다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 잘 계시죠? 지금 우리가 9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9월, 공포의 9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 없이 잘 지켜주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9월에 뭐 하락한다, 폭락 온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일단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러다가 혹시 9월 상승 마감할 수도 있을까요? 뭐 우리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경제 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본격적인 코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소식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지갑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집중하시고, 자, 이 내용을 한번 나눠봅니다. 대규모 공급망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평판이 좋은 개발자의 NPM 계정이 침해되었습니다. NPM 계정이란 노드 프로젝트 매니저 계정.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 개발한 코드를 보내기도 하고 관리하는 계정인데 그게 해킹을 당했다. 영향을 받은 패키지는 이미 10억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악성 페이로드는 암호화폐 주소를 실시간으로 몰래 교환하여 자금을 훔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에 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디파이를 한다든지 또는 거래소에서 내 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때 뭔가 주소를 놓고 행동을 하게 되죠. 액션을 취할 때 여러분들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내 지갑에서 컨펌을 하도록 나오는데 이 지갑에서 왔네 하고 이제 뿅뿅 뜨니까 누르는데 주소가 갑자기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 해커의 주소로 슬쩍 교체가 되면 나는 안심하고 내 지갑으로 돈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내 계정에서 내 업비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줄 알고 탁 눌렀는데 이게 해커의 지갑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화면에 보이는 주소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지갑 이런 지갑에서 나오는 그런 주소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고 그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바로 레저 지갑의 CTO입니다. 레저 지갑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라든가 어떤 애플리케이션 이런 데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벌써 10억 개의 다운로드가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확실치 않으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트랜잭션을 하지 말자. 지갑에서 지갑으로 또는 거래소에서 내 지갑으로 보내는 걸 당분간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저기서 이 해킹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팬텀 지갑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 팬텀은 영향을 받은 패키지의 취약한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솔라나에서도 악용된 패키지에 의존하는 덱은 얼른 재구축을 해야 하며 고쳐서 내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자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블록체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덱, 이걸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이걸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어떤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그런 대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갑, 개인 지갑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명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온체인 거래를 하지 말라. 확실치 않으면 조심하자. 수위에서도 우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리 생태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바이낸스에서는 출금을 정지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출금이 재개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의가 요망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하락이 있든 말든 다음 주에, 다음 달에 가격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 지금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탁 정해졌잖아요. 미국이 주도해서 지금 큰 틀을 짜고 있는데 커다란 이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의회에서 재무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연방 디지털 자산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보관 프레임워크도 포함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이런 전략적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자산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순에 따라서 되어져야 할 일이 되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은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에 대한 압력을 크게 줄여준다. 달러에 대한 압력을 크게 줄여준다는 게 무슨 의미죠? 요즘 달러를 다들 떠나고 있잖아요. 기름을 사도 달러가 아닌 자국 화폐로 산다든가 달러를 버리려고 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송금이 돼.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벌써 미국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더 빠르게 다 차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이 뭘 할 수 있나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데 35조 달러. 그 35조 달러를 비트코인 조금 떼서 이걸로 갚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맹렬하게 비난하고 났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 코비아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35조 달러 규모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막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법으로 만들어서 막 찍어 돈 많이 막 만들어내. 그만큼 달러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다 받아주잖아요.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은 백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단기 국채라든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이 많이 찍어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고 가치를 떨어뜨린 후 시스템을 재설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미국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미국이 35조 달러 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돈을 막 찍어서 가치를 떨어뜨리면 이 35조 달러가 액면가로는 35조 달러지만 실제 가치로는 이렇게 막 찍어버리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빚을 반토막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안으로 만들고 막 달러를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양적 완화, 돈을 막 찍어내겠다. 그래서 돈을 막 나눠주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면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우리는 달러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원화도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드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드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금덩어리, 은덩어리, 더 좋은 건 비트코인 이런 그냥 그대로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필요하다. 자, 제가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17일에 금리 발표가 있겠는데요. 이때 확률이 89.4% 금리 인하, 0.25% 인하, 그리고 나머지 10.6%는 금리 동결이 아니고 0.5% 인하. 그러니까 얼만큼 하느냐의 문제지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금리 인하로의 방향은 벌써 굳어져 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얼만큼, 몇 번이나 금리 인하를 하게 될까? 그런 것들은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서 연준에서 맞춰나가게 될 텐데 이번 달에 고용이 굉장히 암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고용 수치가 매우 암울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금리 인하, 정확히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연준의 목표가 두 가지죠. 고용 안정, 그리고 물가 안정. 고용 안정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치솟아 올라가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보나마나 하겠지만 다음 달에, 그리고 또 한 번, 올해 3번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지표, 바로 CPI. 이게 9월 11일 미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2.9%, 전년 대비 2.9%니까 지난달보다도 더 높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모양새.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예측보다는 좀 덜, 2.8% 정도 된다. 그러면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지 않을까. 자, 체인링크에서 제공하는 트루플레이션의 자료를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시간 인플레이션은 1.99%입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에서는 지난달에 2.7%로 발표를 했고요. 이틀 후면 또 다른 수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8월 달에 대한 인플레이션. 자, 8월 달의 인플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7월 달. 그러니까 7월 달보다는 8월 달이 살짝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보다는 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수치가 6월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긴 하지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인플레이션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CPI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코인은 통화 정책에 매우 민감하죠. 특히 알트코인은 더 그렇습니다. 유동성 주입이 더해야지 알트코인은 갈 수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내 코인을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주입은 필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금리 발표까지 변동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설레임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